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명TV의 이정명입니다. 소소하지만 소중한 삶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한 부족한 제 강의를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첫 마음을 잃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라는 말씀으로 새겨두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다짐했던 2021년 벌써 한 달을 보냈습니다. 내 인생에서 귀한 한 달이 벌써 흘러갔습니다. 세월은 물같이 쏜살같이 간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세월은 열어놓은 문틈으로 달리는 말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휙 하고 뭐가 지나갔지만 뭐가 지나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 유시화 시인이 엮은 책 시로 납치하다라는 시집에 나오는 시입니다. 더 숲이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제인 캐니언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입니다. 시의 제목은 그렇게 못할 수도입니다. 먼저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못할 수도. 건강한 다리로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었다. 시리얼과 달콤한 우유와 흠없이 잘 익은 복숭아를 먹었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었다. 개를 데리고 언덕 위 자작나무 숲으로 산책을 갔다. 오전 내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누웠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은촛대가 놓인 식탁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었다. 벽에 그림이 걸린 방에서 잠을 자고 오늘과 같은 내일을 기약했다. 그러나 나는 안다. 어느 날인가는 그렇게 못하게 되리라는 걸. 네, 제인 캐니언의 시 그렇게 못할 수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인은 48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죽기 1년 전에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몇 가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인은 엄청난 두려움으로 몰려오는 죽음의 공포를 마냥 두려워하지만은 않고 비관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이 한 얘기입니다. 남편도 시인이었었습니다. 남편은 도널드 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죽음은 내게 일어난 최악의 일이었고 아내를 보살핀 것은 내게 최고의 일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인연이라고 하죠. 자신에게 일어난 최악의 일,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이 꺼져가는 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최악을 경험을 했습니다. 큰형님이 월남 파병을 다녀온 후 시력이 상실되고 점차 온몸이 마비되면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짧게 남은 자신의 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랜디 포스 교수입니다. 2007년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포스 교수는 대학에서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는 인생의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더구나 강의 자료는 자신의 췌장암 덩어리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강의의 제목은 당신의 어린 시절 꿈을 실제로 이루기였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교수는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췌장암 덩어리입니다. 의사는 내게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손에 든 카드에 패를 바꾸지 못한다면 이제 남은 일은 그 패를 가지고 어떻게 놀 것인가 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교수의 강의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 당시에 500만 명이 시청했다고 합니다. 그는 시한부인 자신의 나머지 일상을 후회나 절망을 하지 않고 어린 새아이 그리고 젊은 아내와 함께 즐기기 위해서 일상을 가족과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우선 그는 매일 1시간씩 자전거를 탑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즐겁고 신나게 돌면서 아내와 단둘이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치 있게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생을 즐기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는 2008년 8월에 운명했다고 하는데 소소한 일상의 가치를 알고 최선을 다해간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시로 돌려봅니다. 시의 내용처럼 아침에 아무 일 없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내 손발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우유와 복숭아를 먹을 수 있는 것,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일, 남편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 식탁에서 저녁을 먹는 것, 그림이 걸린 방에서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에도 아무 일 없이 머리 아프지 않고 목도 아프지 않고 좋은 컨디션으로 혼자 벌떡 일어날 것을 기억하는 것. 시인이 열간 이런 것들은 어느 것 하나 특별할 것 없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아주 평범한 이런 일상이 곧 멈추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말합니다. 나는 안다. 어느 날인가는 그렇게 못하리라는 걸. 네, 이 시를 소개하는 유시화 시인은 자신의 체험을 담아서 사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말했습니다. 몇 해 전에 그는 갑자기 쓰러져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굴 아래 전체 마비가 되어서 눈을 깜박이고 말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자기 얼굴을 핥아도 쓰다듬어 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유는 모르지만 며칠이 지나고서야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새벽에 혼자 일어나 마당으로 걸어 나갈 때 기분이 생생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마비에서 일어나 정상으로 몸이 회복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건강하다고 자신하는 우리도 언제 감기 몸살이 올지 모릅니다. 감기 몸살만 와도 나의 모든 일상은 정지되고 말죠. 약을 먹어도 일주일, 약을 먹지 않고 버티면은 2주일 정도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때 되면은 내가 건강할 때는 언제였고 그때 느낌은 어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은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잘해줘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은 많은 장애를 넘어야 맞을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한 몸으로 아침을 맞는 일, 혼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일, 웃으며 얘기하는 일, 신호등 색깔을 구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 가려운 등 긁는 일, 손으로 편지를 쓰고 아이를 안아주는 일,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일, 요즘 같으면 걸으면서 스마트폰은 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평범한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일. 사실 가족과 함께 TV 보는 일상을 생각하면은 떠오른 말이 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언젠가 어느 정치인이 외쳤던 구호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저녁이 있는 삶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을 마치고 오후 6시에 퇴근해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동네를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9시 뉴스를 보고 그리고 나서 잠자리에 드는 일.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시인도 그런 장애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뜻한 영혼을 위한 101가지 이야기에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이란 시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 이른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이 올 때까지 쭉 맨발로 살아보리라. 춤을 더 자주 추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 저편에는 다시 살 수 없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반갑지 않은 이런 일들 늦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화작가인 정채봉 님도 그땐 왜 몰랐을까라는 시에서 그런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땐 왜 몰랐을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이었던 것을 그땐 왜 몰랐을까?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내 세상이었던 것을 그땐 왜 몰랐을까?
절대 보낼 수 없다고 붙들어야 했던 것을 그땐 왜 몰랐을까?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어서 자꾸 챙기지 않으면 게을러지고 편안한 것만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습관,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뎌지는 것이죠.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을 쓴 장영희 교수도 어렵게 장애를 극복하고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자신의 무뎌지는 마음을 병석에서 소개한 대목이 있습니다. 아침 먹고 허겁지겁 학교에 가서 매일 강의를 하는 일이 지겨웠는데 암으로 병석에 누워서 생각해보니 그 지겹던 일, 강의하는 일이 미치도록 그리웠다. 미치도록 그리웠다고 말합니다. 그땐 왜 몰랐을까요? 내 마음, 바로 무뎌진 내 마음 때문입니다. 소소한 일상, 하찮은 일상, 나를 지겹게 하는 일상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야기는 유시화 씨의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은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가. 살아있다는 것은 큰 기회다. 그 특별한 일상들이 사라질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이다.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두 발로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다. 삶은 수천 가지 작은 기적들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들을 그냥 지나쳐선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시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행간마다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명의 희망의 속삭임 두 번째 이야기, 그러지 못할 수도 라는 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